이거 가지고 가서 사우나라도 가세요. 냄새나서. 집에는 못 들이겠네. 민석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식탁 위로 툭 던졌다. 팔랑거리며 떨어지는 30,000원.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을 바라보았다. 평생 국밥을 팔아 의사로 만들어 놓은 금쪽 같은 장남이었다. 엄마 들으셨으면 얼른 가세요. 애들 학원 갔다 올 시간 다 됐어요. 애들이 할머니 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창피하게 진짜. 며느리는 코를 막으며 페브리즈를 허공에 뿌려댔다. 칙칙 소리와 함께 인공적인 라벤더 향기가 말순의 코를 찔렀다. 말순은 바닥에 떨어진 30,000원을 줍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자식이라는 이름의 기대를 주워 담았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죽으라는 법은 없는 모양이었다. 그날 아침 말순의 낡은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토지 보상금 지급 결정 안내. 귀하의 소유지 강원도 정성군. 총 보상 금액 3,000억 원.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하지만 곧이어 은행에서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빗발쳤다. 남편이 죽기 전 쓸모없는 땅이라며 헐값에 사두었던 그 산골짜기 야산이 리조트 개발 구역의 노른자위로 선정되었다는 믿지 못할 소식이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다. 1, 10, 100, 1000, 억, 10억, 100억.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평생 시장통에서 순대 국밥을 말며 10원 한 장에 벌벌 떨던 인생이었다. 뜨거운 국물에 데어 쭈글쭈글해진 손가락을 펴보며 말수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이제 고생 끝이구나. 남들처럼 비싼 옷도 입어보고 뜨끈한 온천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으며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환희는 잠시뿐, 곧이어 서늘한 두려움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돈이 문제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과연 내 자식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말순에게는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었다. 첫째 민석은 강남에서 잘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였고 둘째 민수는 대기업 과장이었다. 남들은 자식 농사 잘 지었다며 부러워했지만 속사정은 골물대로 골마 있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녀석들이었다. 생일날 전화 한 통은커녕 가끔 연락이 올 때라고는 병원 확장을 해야 하니 돈 좀 없냐, 아파트 평수를 넓혀야 하니 보태줄 수 없냐는 닥달뿐이었다. 만약 내가 3,000억이 있다는 걸 알면 이놈들은 나를 어머니로 볼까 아니면 걸어다니는 돈보따리로 볼까? 말수는 씁쓸한 입맛을 다셨다.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돈 냄새가 아니라 쉰내 나는 늙은 애미의 냄새를 맡았을 때도 나를 반겨줄지. 말수는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다. 조명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옷보따리를 꺼냈다. 국밥집을 할 때 입었던 기름때 찌든 회색 가디건, 무릎이 툭 튀어나온 헐렁한 몸빼 바지, 그리고 뒤축이 다 닳아버린 꼬질꼬질한 흰색 운동화. 말수는 화려한 꽃무늬 블라우스 대신 그 낡은 옷들을 주워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영락없는 시장통 할머니, 아니 그보다 더 초라한 행색의 노숙자나 다름없었다.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검은 비닐봉지에 먹다 남은 식은 떡 몇 조각을 담았다. 그리고 품 안 깊숙한 곳 3,000억이 찍힌 통장을 넣은 안주머니를 단단히 여몄다. 그래, 가보자. 내 아들놈들이 애미를 사람 취급은 하는지 한번 가보자. 첫 번째 목적지는 서울 강남 도곡동.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솥은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큰아들 민석이 사는 곳이었다. 유리로 된 번쩍이는 건물을 올려다보니 목이 뻐근했다. 입구부터 난관이었다. 말순이 회전문을 밀고 들어가려 하자 제복을 입은 경비원이 앞을 가로막았다. 어허, 할머니, 어디를 들어가요? 여기는 잡상인 출입 금지입니다. 빈 병이나 폐지 같은 거 없으니까 딴 데 가세요. 나 잡상인 아니오. 여기 1501호 박민석 원장네 왔소. 내가 그 집 어머니요. 말순의 당당한 말에 경비원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네, 1501호요? 아이고, 할머니,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지. 저번에 그 집 사모님 오시는 거 보니까 기사 딸린 외제 차 타고 오시던데 무슨 어머니라고 사칭을 하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나가세요. 사돈 어른이고 나는 친엄마라니까. 인터폰 좀 연결해줘요. 내 새끼 내가 보러 왔다는데 왜 막아? 말순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고집을 피우자 로비를 지나던 입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보았다. 경비원은 곤란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인터폰을 눌렀다. 잠시 후 스피커 너머로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첫째 며느리 미영이었다. 누구세요? 애미야, 나다. 시애미. 네. 어머님? 아니,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여긴 웬일이세요? 목소리에는 반가움 대신 당황함과 짜증이 역력했다. 일단 올라가마. 문 좀 열어다오. 다리가 아파서 서 있기도 힘들구나. 인터폰이 끊기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한참 뒤에야 B-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경비원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순의 뒤통수를 흘겨보았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 미영이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서 있었다. 미영은 집안에서도 굽이 있는 슬리퍼를 신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말순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겁을 했다. 어머, 어머님, 꼴이 그게 뭐예요? 어디서 노숙이라도 하셨어요? 세상에, 냄새 좀 봐. 미영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다. 일단 들어가자. 사람들 보겠다. 말순이 신발을 벗으려 하자 미영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잠깐만요. 그 운동화 현관에 두지 마세요. 냄새 배겨요. 저기 밖에 복도 구석에 벗어두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양말도 좀. 아, 진짜 이게 무슨 민폐야. 말순은 묵묵히 다시 문을 열고 복도 구석에 낡은 운동화를 벗어두었다. 구멍난 양말 사이로 굳은 살 박인 발가락이 삐져나와 있었다. 부끄러움이 확 밀려왔지만 꾹 참았다. 거실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다. 바닥은 윤이 나는 대리석이었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말순이 푹신해 보이는 가죽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려 하자 미영이 다시 소리쳤다. 어머님, 거기 앉지 마세요. 그거 이태리제 최고급 가죽 소파예요. 때 타면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그냥 식탁 의자에 앉으세요. 딱딱한 게 허리에 더 좋잖아요. 말순은 쓴웃음을 삼키며 식탁의 딱딱한 나무 의자에 걸터 앉았다. 애미야, 물 한 잔만 다오. 목이 타는구나. 미영은 컵도 없이 생수병 하나를 툭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드세요. 근데 진짜 무슨 일이세요? 민석 씨한테 연락도 안 하고. 사업이 망했다. 국밥집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보증금도 다 까먹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갈 데가 없다. 당분간만 좀 신세 좀 지자. 말순의 폭탄 선언에 미영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네, 망해요? 아니, 어머님 국밥집 잘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빈털털이란 말씀이세요? 그래, 갈 데가 없다.
방 한 칸만 내어다오. 밥은 내가 알아서 차려 먹으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민석 씨 오면 얘기하세요. 아, 정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강남 한복판 아파트에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는 소문나면 저 동네 모임 못 나가요. 미영은 안절부절 못하며 거실을 서성였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페브리즈를 들고 나와 말순의 주변 허공에 대고 칙칙 뿌려대기 시작했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쫓는 듯한 태도였다. 인공적인 라벤더 향기가 말순의 가슴을 후벼 팠다. 저녁 시간이 되자 도어록 소리와 함께 큰아들 민석이 들어왔다. 아, 피곤해. 오늘 쌍꺼풀 수술만 5건이었어. 미영아, 나 밥 좀. 민석은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오다 식탁에 앉아있는 말순을 보고 멈칫했다. 엄마가 여기 웬일이야? 꼴이 그게 뭐고? 민석의 첫마디 역시 걱정보다는 타박이었다. 민석 씨, 큰일 났어. 어머님 망하셨대. 국밥집 다 날리고 빚쟁이한테 쫓겨서 갈 데 없다고 우리 집에서 사시겠단다. 당신이 좀 해결해봐. 냄새나서 머리가 다 아파. 미영이 쪼르르 달려가 남편의 팔에 매달리며 일러바쳤다.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뭐, 망해? 아니, 엄마는 나이 먹고 무슨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 모양이야? 그래서 빈털터리로 여기 온 거야? 그래. 갈 데가 없다. 내가 장남 아니냐. 내가 너 의대 보낸다고 소 팔고 놈 팔고 다 했는데 이제 내가 애미 좀 걷어주면 안 되겠냐? 말수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민석의 눈에는 경멸과 짜증만이 가득했다. 엄마, 내가 의대 간 게 엄마 덕분이야? 내가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고 과외에서 학비 벌고 내 힘으로 간 거지. 옛날 얘기 좀 그만해. 그리고 나도 힘들어. 병원 대출 이자가 얼만 줄 알아? 이번에 2호점 낸다고 무리해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그래도 밥 한 끼는 줄 수 있지 않냐? 하루 종일 굶었다. 말순의 말에 민석은 한숨을 푹 쉬며 며느리에게 눈짓했다. 미영은 냉장고에서 배달음식 용기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대충 돌려 식탁 위에 던져주었다. 어제 먹다 남은 듯한 식은 족발 뼈다귀와 불어터진 막국수였다. 이거라도 드세요. 밥은 없어요. 새로 안 쳐야 하는데 쌀이 떨어져서. 말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다. 내가 이러려고 평생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살았나? 자식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더 넣으려고 내 밥그릇은 항상 누룽지뿐이었는데 이 녀석들은 애미한테 개밥 같은 식은 밥을 주는구나. 민석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끼고 다리를 떨었다. 엄마 밥 다 드셨으면 일어나. 여기 엄마 있을 곳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 추운 날 길바닥에서 자란 말이냐? 찜질방이라도 가든지 사우나를 가든지 알아서 해야지. 다 큰 아들 집에 와서 이러는 거 민폐야. 그리고 애들 교육상 안 좋아. 애들이 할머니 거지 됐다고 학교 가서 소문이라도 나면 내 체면은 뭐가 돼? 학부모들 사이에서 말이 얼마나 빠른 줄 알아? 체면. 그놈의 체면이 애미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거냐? 말순이 따져 묻자 민석은 신경질적으로 지갑을 꺼냈다. 아, 됐고. 돈 줄 테니까 나가서 알아서 해. 나도 더는 못 참아. 민석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를 찾다가 멈칫했다. 그리고는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식탁 위로 툭 던졌다. 자, 3만 원이야. 이거면 사우나 가서 며칠은 잘 수 있겠네. 밥도 사 먹고 냄새나니까 씻고 좀 다녀. 제발 부탁이니까 병원에는 찾아오지 마. 간호사들이 보면 내가 뭐라고 설명해. 팔랑거리며 떨어진 3만 원.
초록색 배춧잎 3장이 말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3천억 자산가인 엄마에게 고작 3만 원을 던지며 나가라는 아들. 말순은 그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분노보다 서글픔이 밀려왔다. 그래, 알았다. 내 아들이 참 똑똑해서 계산이 빠르구나. 애미 밥값이랑 잠자리가 딱 3만 원어치라는 거지.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3만 원을 쥐었다. 돈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갈게. 간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님. 내려가실 때 경비 아저씨한테 문 열어달라고 하세요. 며느리는 현관까지 배웅 나오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다. 민석은 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말순의 뺨을 때렸다. 굳게 닫힌 철문 안에서는 며느리의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예능 프로의 소음이 새어나왔다. 말순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화단턱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손에 쥔 3만 원이 구겨져 땀에 젖어 있었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을 췄다. 지나가는 고급 승용차들의 불빛이 말순의 초라한 행색을 비췄다. 그래, 민석아. 너는 나를 3만 원짜리 엄마로 생각했구나. 나는 너를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웠는데. 내가 대학 갈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내 금이빨까지 뽑아 팔았는데. 너는 나에게 3만 원을 던지는구나. 말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3천억이 있으면 뭐하나. 마음 둘 곳 하나 없는데. 차라리 돈이 없던 시절 좁은 단칸방에서 옹기종기 모여 고구마 쪄먹던 때가 그리웠다. 하지만 눈물은 여기까지였다. 말순은 눈물을 닦아내고 주머니 속의 통장을 만지작거렸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둘째 놈이 남았다. 민수. 그래, 민수는 조금 다르겠지. 그놈은 어릴 때부터 형보다 정이 많았으니까. 말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3만 원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다짐했다. 이 돈은 내가 평생 잊지 않으마. 말순은 지친 다리를 이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둘째 아들 민수가 사는 곳은 강북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퇴근 시간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말순이 노약자석 근처에 서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다. 심지어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칸으로 가버렸다. 거지인가 봐. 냄새나. 아이의 속삭임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말순은 묵묵히 창밖의 어둠만 응시했다. 지금 겪는 이 수모는 내 자식들이 나에게 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민수의 아파트 앞. 이곳 역시 으리으리했다. 말순은 숨을 고르고 공동 현관의 호출 버튼을 눌렀다. 카메라를 향해 최대한 처량한 표정을 지었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가 한참을 가도 응답이 없었다. 몇 번을 다시 누르자 드디어 인터폰이 연결되었다. 화면에는 둘째 아들 민수의 얼굴이 아닌 둘째 며느리 희진의 얼굴이 나타났다. 누구세요? 희진아, 나다. 시엠이다. 어머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니, 그보다 몰골이 왜 그러세요? 화면 속 희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얘야, 내가 사정이 생겨서 그렇다. 일단 문 좀 열어다오. 밖이 너무 춥구나. 잠시만요. 여보, 어머님 오셨어.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엄마 왜 그래? 형네 집 갔다 왔다며? 형한테 얘기 다 들었어. 엄마 쫄딱 망했다면서?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었다. 민수야, 갈 데가 없어서 그렇다. 하룻밤만 재워다오. 배도 고프고. 엄마 미안한데 그냥 돌아가. 나 이번에 승진 심사 있어. 회사 사람들이랑 윗분들도 이 아파트 많이 산다고. 근데 엄마가 그런 꼴로 우리 집 들락거리면 내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 나 이번에 부장 달아야 한단 말이야. 뭐라고? 애미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승진이 문제냐? 아, 진짜 엄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형이 돈 줬다며. 그거 가지고 찜질방 가. 그리고 우리 집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올라올 생각하지 마. 경비실에 얘기해서 외부인 출입 통제하라고 할 거니까. 민수야, 민수야. 뚝. 인터폰이 매정하게 끊겼다. 다시 호출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호출이 거부되었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돌아왔다. 아예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큰아들은 문은 열어줬지만 3만 원으로 모욕을 줬고 둘째 아들은 아예 문전박대를 했다. 말수는 닫힌 철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가져온 검은 비닐봉지가 스르르 손에서 미끄러졌다. 그 안에서 식어 빠진 떡 덩어리가 흙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말수는 땅을 치며 통곡했다.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혀를 차며 지나갔다. 저 할머니 또 왔네. 아들네 집 앞에서 저러고 싶을까? 경비 아저씨, 저기 좀 치워달라고 하세요. 집감 떨어지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말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배신감, 허망함,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한참을 울었을까? 찬바람에 눈물이 말라붙어 뺨이 따가웠다. 말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흙 묻은 떡을 다시 봉지에 주워 담았다. 그래, 다 내 업보다. 오냐오냐 키운 내 죄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다. 막내딸 미진이. 미진이는 다를까? 아니, 그년도 똑같을지 모른다. 아들 둘이 저 모양인데 딸이라고 다를까? 하지만 확인해야 했다. 그래야 미련 없이 이 돈을 끌어안고 혼자 살든 사회에 기부하든 결판을 낼 것이 아닌가. 미진이는 강북의 낡은 상가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었다. 오빠들 뒷바라지하느라 대학도 포기하고 일찍 생활 전선에 뛰어든 아픈 손가락이었다. 말수는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미진이 일하는 곳으로 향했다. 화려한 강남과는 딴판인 낡고 허름한 상가 골목이었다. 전봇대마다 임대 종이가 붙어 있고 쓰레기가 뒹구는 거리는 말순의 마음만큼이나 황량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대부분의 상가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건물 3층 복도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말수는 계단을 힘겹게 올라갔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다. 3층 복도 끝 여자 화장실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낡은 작업 조끼를 입고 분홍색 고무장갑을 낀 채 쭈그리고 앉아 대걸레를 빨고 있는 여자. 막내딸 미진이었다. 미진아. 말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미진이 고개를 돌렸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지쳐 보였다. 하지만 엄마를 보자마자 미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엄마가 여기 웬일이야? 미진은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달려왔다. 그러다 말순의 행색을 보고 멈칫했다. 냄새나는 옷, 헝클어진 머리,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 엄마, 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진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다. 큰오빠나 작은오빠처럼 인상을 찌푸리거나 코를 막지 않았다. 대신 미진은 고무장갑을 낀 채로 말순의 차가운 손을 덥석 잡았다.
미진아, 엄마 망했다. 오빠들도 나 몰라라 하고 갈 데가 없어서 너한테 왔다. 말순의 거짓말에 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망해? 아이고, 엄마. 밥은 먹었어? 미진은 엄마의 더러운 옷소매를 잡고 자신의 일터인 옥탑방 창고로 이끌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비좁은 방 곰팡이 냄새가 나는 그곳이 미진의 보금자리였다. 엄마, 들어와. 여기 좀 추워도 바람은 막아줘. 잠깐만 있어봐. 내가 따뜻한 물 떠올게. 발부터 씻자. 미진은 밖으로 나가더니 플라스틱 대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수를 받아왔다. 그리고는 말순을 낡은 매트리스에 앉히고 자신의 무릎을 꿇었다. 엄마, 발 이리 내놔. 많이 걸었어? 발이 얼음장이네. 미진은 엄마의 더러운 양말을 벗기고 거칠어진 발을 따뜻한 물에 담갔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벗은 맨손으로 정성스럽게 엄마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 말순은 딸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3만 원을 던진 큰아들, 문전박대한 둘째 아들과는 달랐다. 냄새나는 발을 아무렇지 않게 만지는 저 손길. 미진아, 엄마 냄새 안 나냐? 나지. 근데 엄마 냄새잖아. 우리 엄마 냄새인데 뭐가 싫어? 미진은 씩씩하게 웃으며 말순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방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장을 뒤적거렸다. 엄마, 나 돈 있어. 많이는 아닌데. 엄마랑 나랑 둘이 살 방 한 칸은 구할 수 있어. 미진이 꺼내온 것은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였다. 이거 나 시집 가려고 모은 건데. 그냥 엄마랑 살래. 오빠들이 엄마 버려도 나는 엄마 안 버려. 우리 이거 가지고 시골 내려가서 살까? 콩 심고 배추 심고 그냥 우리 둘이 살자, 엄마. 미진은 통장을 말순의 손에 쥐어주었다. 통장에 찍힌 잔액은 1,000만 원. 건물 청소하며 남들이 버린 옷 주워 입으며 악착같이 모은 딸의 전 재산이었다. 큰아들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돈이지만 미진에게는 청춘과 맞바꾼 피 같은 돈이었다. 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3천억이 든 통장과 딸이 준 1,000만 원짜리 통장. 그 무게의 차이가 너무나도 컸다. 미진아, 너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 돈은 다시 벌면 돼. 나는 기술 있잖아. 청소는 어디 가서든 할 수 있어. 엄마 밥 안 굶겨.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미진은 말순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다. 말순도 딸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래, 됐다. 이거면 됐다. 내 자식 농사 다 망한 줄 알았더니 하나는 건졌구나. 아니, 이 하나가 열아들 부럽지 않구나. 말순의 눈빛이 다시 한번 변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제 쇼는 끝났다. 내 딸 미진이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놈들, 그리고 내 딸을 이렇게 고생시킨 세상. 내가 다 갚아주마. 3천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복수와 최고의 보상을 시작할 차례였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옥탑방의 외풍은 매서웠지만 말순은 춥지 않았다. 자신의 품을 파고들어 잠든 딸 미진의 체온이 난로보다 따뜻했기 때문이다. 말순은 잠든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거친 피부, 눈가에 잡힌 주름. 38, 한창 예쁠 나이에 고생만 시킨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다. 미진아, 이제 고생 끝이다. 내가 나에게 준 1,000만 원, 엄마가 3,000배, 아니 3만 배로 갚아주마. 말순은 조용히 일어나 품속에서 폴더폰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가 가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였다.
말수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김 변호사, 지금 차 보내게. 제일 크고 비싼 차로. 그리고 내가 말한 그 건물들, 매입 작업은 끝났나? 네, 지시하신 대로 강남병원 건물과 본사 앞 상가 건물 모두 가계약 마쳤습니다. 도장은 회장님이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바로 이리로 와. 내 딸 데리러 와야겠어. 전화를 끊은 말순의 눈빛은 더 이상 3만 원에 눈물 흘리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아침 햇살이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올 때쯤 밖이 소란스러웠다. 웅성웅성.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저게 뭐야? 저런 차가 왜 우리 동네에 들어와? 대통령이라도 왔나 봐. 차 길이가 집채만 하네. 잠에서 깬 미진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엄마,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 났나 봐. 미진이 창문을 열고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다. 비좁은 골목길을 가득 채운 검은색 리무진. 그리고 그 앞에 도열한 검은 양복의 사내들.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었다. 그때 옥탑방 문이 벌컥 열렸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와 말순 앞에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미진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아,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여기 회장님 같은 분 안 계시는데요? 엄마, 빨리 뒤로 숨어. 빚쟁이들인가 봐. 미진은 본능적으로 말순의 앞을 가로막았다. 낡은 잠옷 차림에 부스스한 머리를 하고서도 엄마를 지키겠다고 떨리는 팔을 벌리고 섰다. 그 모습에 말순은 또 한 번 울컥했다. 비켜라, 미진아. 빚쟁이 아니다. 내 사람들이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말순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통장을 꺼내 딸의 손에 쥐어주었다. 지난밤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통장이었다. 미진아, 잘 봐라.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미진은 떨리는 눈으로 통장을 펼쳤다. 1, 10, 100, 1000. 100억? 3000억? 미진의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다. 내 아버지가 남겨준 산이 개발된다는구나. 엄마 이제 돈 많다. 아주 많아. 말수는 주저앉은 딸을 일으켜 세웠다. 가자. 가서 씻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자. 그리고 오빠들 좀 만나야겠다. 그날 오후 강남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말수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호출했다. 유산 상속 문제로 상의할 게 있다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그들이었다. 큰아들 민석은 헐레벌떡 들어오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변호사님, 어머니가 유산이라니요? 국밥집 망해서 빈털털이 된 거 아니었습니까? 숨겨둔 땅이라도 있었나요? 둘째 민수 역시 눈을 번들거렸다. 형, 김칫국 마시지 마.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다고 했을 수도 있잖아. 내가 그래도 대기업 다니면서 집안 자랑거리였는데. 며느리들도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표정이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리고 말순이 들어왔다. 모두의 숨이 턱 막혔다. 거짓골을 하고 냄새를 풍기던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은발을 우아하게 올리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노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들어왔다. 그 뒤로는 말끔하게 차려입은 미진이 어색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다. 어머니? 민석이 말을 더듬었다. 며느리 미영은 입을 딱 벌린 채 다물지 못했다. 다들 왔구나. 앉아라. 말수는 상석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자식들을 훑어보았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망했다면서요? 그 옷이며 이 분위기는 다 뭐예요?
민수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말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망했지. 자식 농사가 아주 쫄딱 망했어.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했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순간 아들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어젯밤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3만 원을 던지던 손, 페브리즈를 뿌리던 며느리, 문전 박대하던 인터폰 소리.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어머니가 너무 갑작스럽게 오셔서 당황해서. 민석이 비굴하게 웃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다. 닥쳐라. 말순의 호통이 연회장을 울렸다. 3만 원? 사우나나 가라고? 냄새난다고? 너희가 입고 있는 그 비싼 옷, 너희가 사는 그 집, 다 내 피와 땀으로 만든 거다. 그런데 늙은 애미 냄새가 그렇게 역겨웠더냐?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들이 먼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민석과 민수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저 장남이잖아요, 어머니. 어머니, 저 승진 앞두고 있어서 예민해서 그랬어요. 저 손주들 보셔야죠. 아들들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말수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3만 원을 꺼냈다. 어젯밤 민석이 던져주었던 꼬깃꼬깃한 지폐 3장이었다. 자, 여기 있다. 너희가 나에게 준 밥값. 돌려주마. 말수는 돈을 민석의 얼굴에 던졌다. 지폐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 말순이 손짓하자 변호사가 서류 봉투 2개를 꺼내 아들들 앞에 던졌다. 민석아, 내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 그리고 민수 내가 다니는 회사 앞상가 건물. 오늘부로 내가 다 인수했다. 네. 아들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건물주로서 통보한다. 이번 달 안으로 병원방 빼라. 임대료가 밀렸더구나. 그리고 민수 너도 그 상가에서 더 이상 점심 먹을 생각 마라. 출입 금지시킬 테니까.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 다 죽습니다. 병원 대출이 얼만데 나가라니요. 민석이 울부짖었다. 죽는다고? 길바닥에 나앉는 게 어떤 기분인지, 3만 원 들고 갈 곳 없는 기분이 어떤 건지 너희도 똑같이 느껴봐라. 그래야 사람 귀한 줄 알지. 말수는 고개를 돌려 미진을 바라보았다. 미진은 겁에 질린 오빠들을 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미진아. 네, 엄마. 이리 와라. 말수는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아들들을 향해 선언했다. 내 재산 3천억 원. 그중 절반은 사회에 기부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과 내가 매입한 모든 건물은 여기 있는 내 딸 박미진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나왔다. 왜? 억울하냐? 너희는 나에게 3만 원을 줬지만 이 아이는 자기 전 재산 1,000만 원을 줬다. 아니, 자기 인생을 나에게 줬어.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걸 주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냐? 말수는 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자, 미진아. 따뜻한 밥 먹으러 가자. 어머니 제발요. 아이고 어머니. 뒤에서 아들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며느리들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 탓이야. 여보, 당신이 3만 원만 안 던졌어도 당신이 페브리즈 뿌려서 엄마 화난 거잖아.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말순과 미진은 호텔 로비를 걸어 나왔다. 밖에는 화창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리무진 기사가 문을 열어주었다. 말순은 차에 타기 전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엄마,
진짜 괜찮겠어? 오빠들 저러다 정말 망할 텐데. 차 안에서 미진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천성이 착해 빠진 녀석이었다. 걱정 마라. 쟤들도 쓴맛을 봐야 정신 차린다. 그리고 쫄딱 망해서 갈 데 없으면 찾아오겠지. 그때 국밥이나 한 그릇 말아주면 된다. 물론 공짜는 아니고 설거지는 시켜야지. 말순의 농담에 미진이 그제야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이제 청소 안 해도 돼? 무슨 소리냐? 이제 더 큰 청소해야지. 건물 관리하려면 바쁠 거다. 대신 이제는 고무장갑 말고 펜 굴리면서 해라. 알았어, 회장님. 모녀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리무진은 부드럽게 출발해 꽉 막힌 도심을 뚫고 시원하게 뻗은 강변북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거렸다. 말수는 미진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 이 손을 놓지 않고 남은 생을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3천억보다 귀한 내 보물, 내 딸과 함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